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서랍은 달러와 인간의 오래된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갑 속의 지폐를 무심코 꺼냈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앞면에는 미국 대통령이,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 지폐 앞면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피라미드와 눈동자가 있는 전시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의 감시 또는 예지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철학과 통제를 상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었고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달러는 이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닌 세계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화 시스템의 중심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결정합니다. 또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판단 사이에 긴장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문제가 아닌 세계 통화 질서를 둘러싼 흐름의 일면입니다. 1944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고민합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지정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달러는 금으로 교환 가능해야 했습니다. 1온스의 금은 35달러.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가치를 담은 신뢰의 통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본이제라 부릅니다. 이 체제 아래서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역을 이어갔습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와 연결되고 달러는 다시 금과 연결되었죠. 모든 것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1년 미국은 근본이제를 종료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한 것입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게 되었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신용화폐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용화폐는 실물자산 없이도 유통되는 돈입니다. 그 가치는 오직 신뢰와 국가의 보증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수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임금 인상, 소비 확대, 투자 증가. 하지만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자산 버블도 생깁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알바 시급이 오르고 팁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오릅니다. 결국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닉슨 정부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비공개 협상. 그 핵심은 석유 거래를 모두 달러로만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이 체제를 우리는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원이자 생존 기반인 석유가 달러 없이는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자 달러는 실물 자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달러를 직접 쓰지 않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원달러 환율, 금리, 수입 물가, 주식시장 모두 달러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 가치를 보여줍니다. 달러가 강세면 상대적으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달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여행이 부담스러워졌고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이나 제조업 등 실물 기반 산업은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자유? 안정? 욕망? 아니면 불안의 원천일까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돈을 통해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죠. 돈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그때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례 없는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 시기 달러는 오히려 급등했고 국제 유가는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12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S&P 500 지수는 연일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강세는 세계 제조업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기업 실적이 하락했고 부동산 시장도 꺾이기 시작했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와 실물 자산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현물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값이 오르면 달러는 약세를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재선 가도에 오르자 달러가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었고 이는 환율과 달러 가치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흐름은 정치, 무역,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흐름에는 순환이 존재합니다. 경제도, 달러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강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약세로 전환될까요? 그 변화는 우리의 자산, 기업의 미래, 그리고 세계 질서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흐름을 바꾸고 결국 화폐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흐름을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기업 전략가의 시선에서도 말이죠. 달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의 질문, 당신의 서랍엔 어떻게 남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의 서랍이었습니다.